김학의 전 차관 얘기 네. 좀 해보죠. 2019년 최대 반전 무죄. 반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상했던 바입니다. 아하. 징역 12년을 구형했거든요, 검찰이. 무슨 자신감에서 저걸 하고 있느냐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했었고요. 12년을 한다는 거는 최소 6년 이상 나온다는 걸 가정해서 하는 건데 예. 결국은 대다수 범죄가 공소시효에 걸려 있었고요. 시간이 상당히 꽤 지난 거거든요. 또 최근에 공소시효 안 걸린 범죄들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따지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. 예. 그런 상황에서 뭐 몽땅 이렇게 해가지고 12년까지 구형했다. 약간은 뭐 이런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나. 예. 그래서 응징한다, 어쩌면 뭐 이런 식으로. 예상된 결론이었지 반전의 반전은 아니다. 아하. 만약 그 상황에서 최소 징역 몇 년이 나왔다면 오히려 그게 반전이었죠. 예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법률가들이 보는 것과 또 국민법관정에서 보는 그 6년간 얼마나 그 시끄러웠습니까? 네. 또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물었고, 또 윤중천 씨라는 그 뇌물 공여자가 나오면서 언론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또 했지요. 네. 본인이 내가 차관시켜준 것이다, 내가 검사장 승진을 시켜준 것이다라는 식으로, 그래서 상당히 좀 무리가 좀 많았습니다만, 검찰이 성접대를 받았다. 이렇게 본 결정적인 증거는 이 원주와 그다음에 오피스텔에서 이 문제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이 사진 촬영물을 이 발견을 한 것이죠.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이것을 단독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나중에 김 전 차관이 회심의 어떤 반격으로 해서 가르마가 다르다. 핵심이 아니고 뭐 그냥 엉뚱한 얘기 중에 하나지만 예. 재판부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했습니다. 사실은 그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.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. 2006년에서 이제 8년 정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. 이제 2019년이잖아요. 10년짜리 범죄입니다. 예. 사실은 판단할 필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그 부분 판단했습니다. 가르마가 다르다. 근데 가르마가 다른데 눈하고 뭐 똑같습니다. 뭐 안경 낀 거 하고 예. 생긴 게 똑같은데 가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니거나 대역을 세웠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김학의의 주장이었었는데 예.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런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. 예. 합리적이지 않다. 예. 대역 얘기는 뭐 카메라 기능이 요새는 셀카라고 말합니다. 자신이 자신을 찍는 경우가 네. 있죠. 그래서 윤중천 전화기나 이런데 셀카 기능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거꾸로 찍으면 가르마 바뀔 수 있다.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동일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뭐 보수적으로 그 설명은 했습니다. 예. 그 이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은 이 얼굴형, 네. 그다음에 이목구비, 머리 모양이 김 전 차관과 매우 비슷한데다 영상과 사진의 남성이 김 전 차관 본인이 맞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히거나 윤 씨가 대역을 내세웠을 가능성은 합리적이지 합리적이지 않다. 않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요. 네.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을까요? 일단 어차피 판단 안 받을 걸 알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얘기한 거는 본인의 도덕적 부분일 것 같아요. 예. 최후 변론을 할 때, 최후 진술을 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. 김학의 전 차관이 그냥 갔다고 한번 얘기하고 말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다투냐. 그렇지만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본인이나 변호인단은 판단을 했고요. 법적인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. 이 부분까지 조금 판단을 받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판단 안 하던가요. 예. 재판부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일단은 딴 데 나가서는 뭐 가르마가 다르니까 내가 아니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일반인이 이랬으면 혼나죠. 예. 네. 선고 결과 나온 후에 저희가 수사팀과 한번 그 접촉을 했었는데 상당히 이 충격을 받은 그런 눈치더군요. 특히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왜 인정이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에서 이렇게 수사하고 이렇게 공소 유지한 걸 갖고 나한테 유죄를 달라느냐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. 결국 증거 재판주의고
형사재판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네. 대가성이 있다 해가지고 뭐 돈 받았다 해서 모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런 관련성 없는 사람이 돈 받는 것까지 공무원이 받는 것까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. 뇌물죄가 예. 아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증거를 갖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사를 엉터리로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. 아하. 재판부 말이 그런 겁니다.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증거 부족이고 무죄라는 취지거든요.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더 하면 그 가르마 얘기를 한 게 그런 겁니다. 좀 더 빨리 누가 봐도 김학의가 맞는데 아니라고 느그적거리고 이제 와서 했기 때문에 결국 그때면 징역 10년, 12년 받을 수 있겠죠. 12년이 아니더라도 뒤늦게 와가지고 봐주게 하고 아닌 것처럼 다 해가 불기소 처분한 후에 2013년에 할 수 있었던 거를 2019년에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난 게 아니냐라고 재판부에서 검찰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. 저희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PPT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혐의별 판결에서 이 제3자 뇌물수재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뇌물 이 성접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뇌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. 과거에 그 검사가 수사 장소에서 피의자였습니까? 네.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대법원에서는 이제 접대, 뇌물, 재물성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뇌물은 인정을 했었죠. 저기서 부정한 청탁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기회를 가질 제공을 받고 성관계가 이제 제공에 대한 윤 씨의 채무면제 1억 원이거든요. 네. 근데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번 특별수사팀 조사에서 나온 것이라서 상당히 좀 기발하다 이렇게 봤습니다. 유일하게 저걸 유죄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걸로 보여요. 예. 1억이 왜 중요하냐면 공소시효가 딱 넘어갑니다. 예. 저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 15년일 거예요. 그래서 2008년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성관계 같은 거는 금액으로 계산하기 좀 어려워요. 그렇지만 1억 채무 면제하고 둘이 합치면 뇌물 액수가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. 특가법 적용을 시켜서 이제 유죄를 받겠다라는 건데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증거 관계가 되게 부족했는 것 같아요. 네. 증거 관계도 부족했고 채무 면제가 정말 대가성이 맞다 그러면 유죄가 되는 게 맞겠죠. 근데 그거 관련된 입증하는 자료들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부족했지 않을까. 그래서 유일하게 유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저거였습니다. 나머지들은 공소시효 때문에 사실 어려웠었고요. 예. 근데 저 부분은 정확한 입증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좀 보입니다.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상당히 그 확신을 갖고 지금 평론을 해주시는데 그럼 무죄가 나올 것을 미리 그러면은 예견을 하셨었죠? 아니요, 저는 뭐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니었습니까?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12년을 구형을 했을 때는 예. 당연히 유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. 네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나 됐는데 법원에서 나머지는 공소시효 만료된 거는 뭐 당연히 뭐 면소를 할 수는 있는데 예. 남아 있는 몇 가지 지금 최근에 2012년이나 있었던 일들까지 다 무죄를 했다라는 거는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, 사실은. 예. 그만큼 공소유지가 좀 잘못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PPT 다시 한번 볼까요? 예, 보면은 저기 보면 이제 대가 관계, 부정청탁 증거 부족, 무죄. 다음 판단 보여주시죠. 예, 수뢰후 부정처사. 저길 보면 대가 관계, 부정한 행위 및 대가 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뭐 포괄적 뇌물이라는 것도 그 뭐 법률상으로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런 부분은 시간도 꽤 지났고요. 네. 이게 전에 2013년이나 그때 했었으면 입증을 해내겠죠.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뭐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지만 공소시효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기가 좀 어려웠지 않을까. 예, 저 사건 진행 상황을 누설한 것은 그 뇌물의 대가, 성접대의 대가라고 볼 수가 없을까요? 저는 그 맞다고 보지만 시간적 문제 같아요. 시간적인 문제. 예전에 1차 때 2013년도나 그때쯤에 조사를 해가 기소가 됐다면 유죄가 됐겠죠. 지금 와가지고 중간에 불기소를 몇 번 받았었는데 예. 그걸 갖고 유죄를 받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. 예. 그런 것들이 재판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판단 보실까요? PPT 보시겠습니다. 세 번째.
저기도 이제 또 성접대 네. 뇌물수수가 나오고요. 이건 이제 공소시효가 이건 말했던 것처럼 완료됐다는. 금액이 작으니까 10년짜리고요. 음. 공소시효 다 도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공소시효. 예. 네 번째는 이제 상품권 등 뇌물수. 이게 이거는 성접대가 뜨지 최근에 않은 공소시효 안에 들어가는 걸 해봤는데 역시 증거 부족으로.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된 거예요. 예. 마지막입니까? 5개. 예. 차명폰. 글쎄요. 차명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뇌물로 잘 안 받는데요. 그렇죠. 이게 합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큰 죄에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저런 것은 별도로 안 했는데 해보려고 한 모습이죠. 예. 1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, 170여만 원. 상당히 이것도 노력을 증거 했습니다만. 부족이죠. 예. 예. 예, 여기까지입니까? 네. 예. 지금 기타 좀 이제 부분. 기타 뇌물수도 좀 있었습니다만, 예. 법인카드 상품권 7가지 뇌물수도 있고 역시 무죄, 예. 또 8개 예. 뇌물수 1억 공소시효 10년 도과. 결국에는 그 1억 원, 1억 원 앞에서 1번 혐의로 봤던 1억 원에 대한 입증이 실패를 하면서 네. 1심에서는 결국엔 다 이제 뭐 안 되는 것이 됐는데. 이거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2013년도에 그때 조사를 새로 했었거든요. 예. 그때 넣었으면 다 유죄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결국 전에 검찰 수사 라인들 결국 또 얘기가 또 반복이 또 되는데. 또 반복된 예. 얘기죠. 그때 수사팀한테 문제가 있었던 얘기인데. 그렇죠. 뭐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가르마 똑같고 동일인인데 왜 식별하지 못하느냐. 결국 빠져나가는 건가요? 결국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. 검사는 어쨌든 저쨌든 조직에서 보호를 해줘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. 예. 그럼 지금 피해자들 뭐가 되는 겁니까? 피해자들은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일반인이 저거는 성범죄이기도 하거든요. 네. 뇌물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, 뇌물 이런 게 가장 나쁜 범죄 중이고 그런 걸 일반인이 했다 그러면 징역이 엄청나게 나옵니다. 예. 그런데 검사는 시간이 지나서 좀 처벌 안 받는 뭐 결과론적으로 법적인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. 자. 국민들 입장에서 반전이 되는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지금 직무 관련성 대가 그리고 공소시효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뭐 항소심 그다음에 합니다. 예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 항소장을 낸 상황은 아니더군요. 7일이거든요. 예, 그럼 곧 하겠네요. 네. 근데 항소심이라든지 상고심 가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뭐 뒤집혀 가능성이 검사들은 노력할 겁니다. 제일 원하는 건 제 개인적 얘기이긴 예. 하지만 저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면 한 2개 정도가 유죄가 돼가지고 징역이 한 2년이나 이렇게 나오는 걸 바랬을 거예요 아마. 12년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. 그거 안단 말이에요. 면서 나올지 다 공소시 지났는데 예, 그걸 바랬는데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예, 아마 검찰도 너무 당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예. 이렇게 제가 비판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입증 활동을 항소심에 더 잘할 거고요. 네. 특히 대가성 부분하고 직무 관련성 부분을 입증을 한다면 개 중에 한두 개 다시 유죄가 될 수는 있지만 예. 그것도 실패한다면 뭐 무죄가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. 생각이 듭니다. 군에서 검찰로 또 근무를 하셨으니까 또 신뢰가 또 갑니다. 짧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. 한 30초 정도 나왔는데요. 법적인 그 처벌은 안 받더라도 일단은 판결문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건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? 네.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변호사 개업할 수 있습니까?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뭐 이렇게 변호사법에 끝나는 그런 건 제한은 아니고. 없습니다. 예. 글쎄요. 그래도 또 찾는 사람도 있겠죠. 그 사건을 또 의뢰를 하고 그렇죠. 수임을 의뢰하고 당연히 있겠죠. 예, 참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날씨도 그런데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